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레이 급 실기 계산작업 마지막 시간으로 날짜 시간 함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커말레이 급 실기 계산작업 날짜 시간 함수. 자, 날짜 시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쉽거나 어렵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다 풀어봐야 되죠. 자, 데이트 년, 월, 일이고요. 인수가 이어는 년, 몬스는 월, 데이는 일. 자, 타임은 시, 분, 초, 그리고 아워, 시, 그리고 미니트는 분, 세컨드, 초. 나우는 현재 날짜와 그리고 시간이 함께 나오죠. 자, 투데이는 현재 날짜. 자, 위크데이 같은 경우는 날짜 옵션이죠. 추주 함수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당 문제를 풀어봤죠. 자, 날짜 옵션인데 옵션은 1 또는 생략 같은 경우에는 1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7은 토요일이 되겠고 2는 1이 월요일이 되겠고 7은 일요일이 되죠. 자, 그리고 3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이 되겠네요. 자, 데이즈, 엔드데이트, 종료일과 스타트데이트,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데이, 시작일, 일수, 휴일이요. 그리고 토일과 휴일 날짜를 제외하고 해당 일수만큼 날짜를 반환을 합니다.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기준일부터 휴가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하시오. 남은 일수 뒤에 1을 포함하여 표시 이와 같이 표시하시오. 데이즈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자, C8셀을 클릭하고요. 등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데이즈 함수를 불러오는데 D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end date, start date인데, 자, 휴가 출발일이 결국엔 end date, 종료일이 되겠고요. 콤마를 한 다음에 기준일이 start date가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채우기 엔드를 할 거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일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1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Shift 7번을 눌러서 앰퍼센드를 불러오고요. 쌍따옴표로 감싸줘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학 시작일과 방학 일수를 이용하여 개학일을 구하시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자, 워크데이 함수. 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등호를 입력하고요. W. 자, 워크데이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보시면 함수 인수 도움말에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즈 일수가 되는데 이 부분 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수는 홀리데이 휴일인데 생략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채우기 하면 끝. 자, 그런데 홀리데이 부분은 휴일은 생략이 가능하나 휴일 날짜를 반영할 때는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만일 문제에서 여기에 다른 목록, 휴일 목록이 있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록이 주어진다고 하면 세 번째 인수 부분에다가 콤마를 한 다음에 해당 일자를 범위를 지정을 하거나 여러 개면 범위를 지정하면 되고요. 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채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시간과 정류 장소를 이용하여 도착 예정 시간을 구하시오. 도착 예정 시간은 출발 시간 플러스 정류 장소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 4분. 자, 결국은 타임, 아워, 미닛인데요. 결국엔 이거는 분으로 해서 해당 미니트 부분에다가 이런 산술식을 연결을 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타임은 시분초죠. 그러면 시간 부분에 hour가 들어갈 것이고 분 부분에 미니트가 들어가고 초는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등으로 입력을 하고요. 타임을 먼저 불러옵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할 거예요. hour를 또 불러오고요. 출발 시간을 클릭해 주게 되면 H7셀 그리고 시간은 됐으니까 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니트. 자, 미니트 함수로 해서 해당 출발 시간 똑같이 H7셀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산수를 해보면 되겠죠. 출발 시간 플러스 정류장수 플러스 정류장수. 자,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 방향 키로 해서 I7셀을 설정해 줍니다. 정류장당 소요 시간이 4분이니까 곱하기 4를 하고요. 자, 콤마 초의 인수 부분에 0을 입력을 하고 가로 닫고 타임에 가로를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도착 예정 시간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요금을 계산하시오. 요금은 10분당 65원입니다. 자, 아워 미니트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자, 결국에는 총 소요 시간을 분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10분당 65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10을 하고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네요. 자, 아워는 시간을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면 됩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등호를 입력하고요. 먼저 아워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도착 시간 마이너스 출발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시간이니까 곱하기 60을 내줘서 분으로 만들어 주고요. 다시 미니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도착 시간, 자, 필드명을 클릭하시고 아래 방향 키로 이동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출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식이 완성이 됐고 10분당 65원이기 때문에 연산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괄호를 이 식을 가로로 닫아 주고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10을 한 다음에 곱하기 65를 해주면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똑같이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주행 기록을 계산하시오. 자,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 마이너스 출발 시간입니다. 자, 바로 직전에 했던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자, 구분의 마지막 세 글자가 자동차라면, 자, 뭐뭐라면 if겠네요. 자, 그리고 주행 기록에 2분을 더하여 표시하시오. if time right. 먼저 if의 조건식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네요. 자, right 함수를 적용합니다. right 함수를 해서 58에 세 글자를 추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면, 자, 이것을 논리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if의 조건식, 논리식을 만들기 위해서 등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쌍따옴표로 해서 자동차라면이라는 내용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야 true and false 논리식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f를 중첩을 시켜주면 되겠죠. i를 입력을 해서 if를 불러오고요. 더블 클릭. 자, 이제 조건식은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참 부분, value if true 참 부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어줄 때는 결국에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기 때문에 자, 도착 시간 가로를 열어주고 도착 시간 마이너스 출발 시간. 자, 여기에 자동차라면 2분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타임 함수를 적용을 해서 타임은 10분 초죠. 타임은 10분 초기 때문에 지금 분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 인수 도말의 hour 시간에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콤마를 쳐주면 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2분을 넣어주고요. 또 다시 콤마를 적용하면 세컨드 초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참 부분, 자, 자동차라면 2분을 더하여 표시라는 내용이 성립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거짓 값에다가 똑같이 도착 시간 마이너스 출발 시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면 그냥 도착 시간 마이너스 출발 시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if의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주행 기록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짜와 시간 함수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엑셀 초보자분들에게
알아야 될 꼭 개념 설명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날짜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수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계약일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일반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1년번으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쭉 1년번으로 산출되기 때문이고요. 자, 시간 부분을 한번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되면 이렇게 소수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분리할 때 int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 가공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날짜와 시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데이터 가공 작업을 할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날짜, 시간 함수를 알아봤고요. 장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